폭염시대, 철도에도 차폐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빛 아래를 달리는 열차. 우리가 바라보는 열차의 지붕에는 하루 종일 강한 태양 에너지가 쏟아집니다. 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될 때 태양에 직접 노출되는 금속 표면의 온도는 대기 온도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차의 지붕은 어떨까요? 뜨거워진 지붕의 열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장면 1. 폭염은 열차 지붕부터 가열합니다.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열차의 금속 지붕에 도달합니다. 일부는 반사되지만 상당한 에너지가 지붕에 흡수됩니다. 태양 복사가 계속되면서 금속 지붕의 표면 온도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뜨거워진 지붕의 열은 차량 내부 방향으로 전달됩니다. 폭염이 심해질수록 철도 차량 역시 더 가혹한 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장면 2. 뜨거워지는 것은 객실만이 아닙니다. 열차 지붕 아래에는 단순히 승객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도 차량에 따라 냉방장치와 전기 전자장치, 각종 제어 설비와 중요한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붕에서 들어오는 열이 많아질수록 이들 설비가 놓이는 열 환경도 가혹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철도에서 폭염 문제는 단순히 승객이 덥다는 문제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차량의 열 관리 문제입니다. 장면 3. 그렇다면 에어컨을 더 강하게 틀면 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냉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방은 이미 차량 내부로 들어온 열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열이 들어온 다음 식히는 것보다 처음부터 열이 들어오는 것을 줄인다면 어떨까요? 장면 4. 차폐도료의 생각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차폐도료의 기본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태양 에너지가 표면에 도달했을 때 그 에너지를 모두 흡수하지 않고 가능한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표면에서 반사하고 방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붕 자체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표면 온도 상승과 차량 내부로 전달되는 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냉방장치가 열을 처리하기 전에 지붕에서부터 열 부하를 줄이는 것입니다. 장면 5. 차폐도료는 단순한 흰색 페인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붕을 흰색으로 칠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폐도료의 핵심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하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태양 복사 영역을 반사하고 흡수된 열을 효과적으로 방사해 표면의 열 축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폐도료의 성능을 판단하려면 색상뿐만 아니라 태양 반사 특성과 열 방사 특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장면 6. 이 아이디어는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철도에 차폐도료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도 미국에서 개발 생산된 초기 에너지 차폐도료 기술이 철도 분야에 적용되고 시험되었습니다. 당시 사용된 제품이 현재 손쉴드 기술의 선행 제품인 서머쉴드였습니다. 장면 7. 일본 신칸센에서도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1997년 7월 29일 일본에서는 신칸센을 대상으로 차폐도료 적용 전후의 온도를 측정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자료의 그래프에서는 미도장 부분과 차폐도료가 적용된 부분 사이에 온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30년 가까이 전에도 이미 철도 차량이 받는 태양열을 줄이기 위해 차폐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면 8. 건축물에서도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같은 계열의 초기 차폐 기술은 철도뿐만 아니라 공장과 건축물에서도 시험되었습니다. 일본의 약 2000제곱미터 규모 공장 비교 시험에서는 한여름 최고 온도 기준 미도장 공장의 지붕 밑면은 49.4도, 차폐도료가 적용된 공장은 32.5도로 측정됐습니다. 약 16.9도의 차이입니다. 실내 온도 역시 미도장 공장 42.9도, 도장 공장 31.3도로 약 11.6도의 차이가 기록됐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당시 특정 건물과 기상조건에서 측정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를 표면에서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증 자료입니다. 장면 9. 지금도 철도에서는 같은 문제를 연구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철도 분야에서는 태양열에 의한 온도 상승을 줄이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태양 반사 코팅을 적용하면 철도 구조물이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를 줄이고 표면 온도와 온도 구배를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강해질수록 철도 시설의 열 관리는 더 중요한 기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면 10. 그렇다면 철도 지붕에 적용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차폐도료를 철도 차량 지붕에 적용하는 목적은 단순히 지붕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태양 복사에 의한 지붕 표면의 과도한 온도 상승을 줄이는 것. 둘째, 지붕에서 차량 내부로 전달되는 열 부하를 줄이는 것. 셋째, 냉방장치와 지붕 주변 설비가 놓이는 열 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폭염에 대응하는 철도 차량의 에너지 효율과 열 관리 성능을 높이는 것입니다. 장면 11. 열이 들어온 다음 식힐 것인가? 폭염 대응에는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온 열을 냉방장치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태양열이 차량 내부로 들어오기 전에 지붕에서부터 줄이는 것입니다. 두 방법은 서로 경쟁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냉방은 내부의 열을 제거하고 차폐도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부하 자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장면 12. 초기 기술에서 손실드로. 과거 미국에서 생산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됐던 서머쉴드. 그 제조 기술은 이후 인수되었고 오랜 기술 개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차열 성능과 여러 기능을 더욱 발전시킨 새로운 제품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의 이름은 손쉴드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손쉴드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전개됩니다. 과거의 서머쉴드는 제품의 미래가 아니라 손쉴드 기술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술의 역사입니다. 장면 13. 폭염시대. 철도에도 새로운 열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폭염은 철도와 도시 인프라에 새로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열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 강한 에어컨만으로 폭염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살펴보고 그 시작점부터 줄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태양, 열차 지붕, 차폐도료, 차량 내부, 그리고 승객과 설비, 하나의 얇은 도막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열 관리 방법입니다. 엔딩 장면. 열이 들어온 다음 식히기 전에 들어오는 열부터 줄인다. 한여름 철도 위로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한 대의 열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카메라가 열차 지붕을 따라 이동합니다. 태양 에너지가 지붕으로 쏟아지지만 차폐도료가 적용된 표면에서 상당 부분이 반사됩니다. 카메라가 지붕 아래로 이동합니다. 냉방장치가 작동하고 각종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객실에서는 승객들이 편안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카메라가 열차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를 달리는 열차. 그리고 그 열차를 감싸고 있는 아주 얇은 차폐 코팅. 폭염시대의 철도 열 관리. 열이 들어온 다음 식히기 전에 들어오는 열부터 줄이는 것. 그것이 차폐 기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